은퇴 후엔 편하게 쉬며 여유를 즐길 수 있겠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30년 넘게 일하고 퇴직금까지 받고 나면 이제 좀 마음 편히 쉴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런데 현실은 그리 만만하지 않더군요. 어느 날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물론 건강이나 취미를 즐기는 건 좋지만 사람은 결국 무엇인가 해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필요가 자연스레 돈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은퇴 후에도 월 100만 원 정도는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직업 3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물론 쉬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냐? 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은퇴 후에도 일정한 경제적 여유를 가지며 살고 싶은 마음이 커지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 필요한 직업은 본인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면서도 부담이 적고 적당한 시간만 투자해도 월 100만 원 이상 벌 수 있는 일이겠죠? 그럼 은퇴 후 월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직업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직업들이 은퇴 후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1. 온라인 튜터나 강사. 은퇴 후 처음 떠올릴 수 있는 직업 중 하나가 바로 온라인 튜터입니다. 저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생각보다 고정 수입을 꾸준히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이죠. 특히나 자신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오랜 경험을 쌓았던 분야가 있다면 그 분야를 가르치는 일은 자신에게도 의미가 깊고 학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은퇴 후에 시작한 일이 바로 영어 튜터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수업은 꾸준히 수요가 있습니다. 물론 시작할 때는 그저 개인적으로 한두 명의 학생만 가르쳤지만 점차 학생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덕분에 전 세계에서 학생을 모집할 수 있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또한 전통적인 학원 강사나 과외보다는 비교적 낮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어 누구든지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일은 본인에게도 큰 보람이 될 수 있어요. 실제 사례. 김영희 C61은 은퇴 후 1년 동안 영어 온라인 튜터로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자신의 경험을 살려 외국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는 데 집중하니 입소문을 타고 안정적인 고객층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2. 프리랜서 작가. 은퇴 후 여유 시간이 생기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는 특히 은퇴 후에도 자신만의 속도에 맞춰 할 수 있는 직업이죠. 제 주변에도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 한 명이 바로 박준수 C62입니다. 박 씨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프리랜서 작가로서 수입을 올리기 시작했죠. 프리랜서 작가의 장점은 단순히 글을 쓰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글을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은퇴 후 경험한 일, 사회적 문제, 자기계발 등 다양한 주제로 블로그나 책을 써서 출판하거나 콘텐츠를 제작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박준수 씨는 퇴직 후 자신이 평생 좋아했던 역사에 관한 글을 블로그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꾸준히 썼습니다. 나중에는 출판사에서 연락을 받아 책도 출간하게 되었고 그 책이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월 100만 원 이상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3. 소셜미디어 관리 및 콘텐츠 제작. 소셜미디어는 은퇴 후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직업입니다. 많은 기업과 개인들이 SNS를 통해 마케팅을 하고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죠. 이에 따라 SNS 관리나 콘텐츠 제작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특정 분야에 관심이 많거나 사진, 영상 편집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분야입니다. 이 분야의 장점은 무엇보다 창의적인 일을 하면서도 스케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여행이나 패션, 요리에 관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팔로워를 모은 뒤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SNS 관리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해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정혜경 C65는 은퇴 후 요리에 대한 열정을 살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활용하여 자신만의 요리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들과 공유하기 위해 영상을 찍었지만 점차 팔로워 수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하게 되었고 지금은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직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내가 가진 경험과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일을 얼마나 꾸준히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월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은퇴 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채워가며 경제적 안정도 확보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도전이 될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적당한 수입을 얻고 싶다면 일단 나만의 강점이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그게 무엇이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은퇴 후 월 100만 원을 벌 수 있는 직업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한 뒤 이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팁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실제로 시작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릴게요.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이런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1. 온라인 튜터나 강사 마이너스 자신만의 니치 찾기. 온라인 튜터나 강사로 일하고자 할 때 중요한 점은 자신만의 강점을 어떻게 찾느냐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단순히 영어나 수학을 가르친다고 해서 다 잘 될 수는 없어요. 특별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차별화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한 분은 기초 영어 문법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이 채널이 매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분은 영어 문법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기반으로 더 구체적인 타겟을 설정하는 것이 수익 창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팁? 특화된 분야 설정.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기보다는 어린이를 위한 영어나 영어 회화 실수 바로잡기와 같은 특정 분야에 집중해 보세요. 사람들은 흔히 쉽게 설명해주는 강사를 찾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 책정. 초반에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저렴한 가격을 책정할 수도 있지만 일정 수준의 수요가 쌓이면 가격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학생 관리. 학생의 학습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세요. 그렇게 하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아져 재등록률이 상승합니다. 주의사항. 수업 준비에 시간이 많이 들 수 있으니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두세요. 처음에는 준비가 오래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이면 시간 대비 수익이 더 좋아질 것입니다. 고객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개선할 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강의 방식이나 콘텐츠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점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2. 프리랜서 작가 마이너스 꾸준한 작업과 목표 설정. 프리랜서 작가로서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꾸준한 작업과 목표 설정이에요. 초반에 글을 쓰면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체력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자기 페이스에 맞게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하루에 한두 시간만 투자해서 글을 쓰는 걸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글을 쓰면서 그 목표를 계속해서 쌓아가세요.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10개의 블로그 글을 쓴다고 목표를 설정하면 한 달 후에 10개의 글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글을 판매하는 플랫폼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대표적으로 브런치, 리디북스 같은 플랫폼에 글을 게시하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텀블벅과 같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활용해 책을 출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팁? 일정 관리. 매일 조금씩 글을 쓰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500자라도 꾸준히 쓰면 한 달 후에는 상당히 많은 분량을 쓸 수 있습니다. 자기 브랜드 구축. 자신의 블로그나 소셜미디어를 통해 작가로서의 브랜드를 구축하세요.
꾸준히 글을 게시하고 팔로워들과 소통하면서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 판매 사이트 활용 브런치, 리디북스, 클래스 101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글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작품을 다양한 채널에 배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사항. 글쓰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으므로 처음 시작할 때는 과도한 기대를 가지지 마세요. 일단 꾸준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글을 쓰거나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처음 몇 명의 독자를 확보한 후 점차적으로 가격을 높여가세요. 3. 소셜미디어 관리 및 콘텐츠 제작 마이너스 지속적인 컨텐츠와 네트워크 활용.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수익 창출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올바른 전략을 세우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개인 브랜드가 강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추세인데 자신이 잘하는 분야에 대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소셜미디어에 꾸준히 올리면 팔로워들이 증가하면서 수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예를 들어 요리 콘텐츠나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은 후원, 광고, 협찬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주제와 스타일에 맞게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협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만의 스타일로 콘텐츠를 제작하여 차별화된 이미지를 만들고 팔로워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팁? 콘텐츠의 일관성 유지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맞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려주세요. 예를 들어 매일 한 가지 레시피를 올리는 것처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로워와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댓글이나 DM을 통해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해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충성도 높은 팔로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광고 및 협찬 활용 일정 수 이상의 팔로워를 확보하면 브랜드 광고나 협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콘텐츠를 올리는 것은 쉽지만 꾸준히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초반에는 시간이 더 들더라도 콘텐츠 퀄리티에 신경을 쓰세요. 소셜미디어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콘텐츠의 형식을 다양하게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은퇴 후 월 100만 원을 벌기 위한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자기 능력과 시간을 잘 관리하며 꾸준히 활동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업에는 처음에 불확실성이나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실천하고 목표를 세워가며 점진적으로 수익을 올려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고 꾸준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것입니다.